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6일 7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 2장에 나오는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운 구절이니까 좀 하는 거고, 네, 알랭 바디우도 곧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쇼펜하우어 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랭 바디우를 좀 보고자 하시는 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준비는 다 해놨는데 일정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순서를 좀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볼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개인의 타고난 천성과 재능이 중요하다고 이제 쇼펜하우어가 말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가 가장 중요한지 이걸 언급하는 부분이 오늘 볼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 행복한지 살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파악해야 한다. 네, 이런 그 개인이 타고난 것 중에 어떤 특정한 것이 누군가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존재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관련한 네, 좀 들어볼 만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물론 완전히 동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긍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이 원래 지니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다. 네, 행복에 있어서, 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네, 개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인간을 따라다니며 그가 체험하는 모든 것은 개성에 의해 채색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개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느냐, 어떤 개인이 같은 문제를 놓고도 어떤 개인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나 해석이나 이거에 따른 양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뭐 사안이라기보다는 사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안을 마주한 개인이 어떤 성향이냐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안 자체는 그냥 단순하고 네, 그런데 이 마주한 개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양상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천성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행복에 있어서 개인의 타고난 천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같은 사안을 놓고도 행복을 누리기 쉬운 존재는 좀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불행을 느끼기 쉬운 존재는 불행한 방향으로 좀 받아들이게 된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의식의 성질만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으며 개성은 매 순간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어도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다른 모든 것은 언제나 때에 따라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작용할 뿐이며 세상의 변화에 덧없이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성, 네, 의식이나 개인이 타고난 천성은 변하지 않는데 천성 이외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변하는 것들이어서 덧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평판이나 부를 이제 덧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성이나 개성, 성격, 뭐 그다음에 뭐 재능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중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신뢰할 수 있지만 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다. 예, 합니다. 이제 그 평판과 부라는 거는 세상의 변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기 언제까지 내 부가 유지될 것인가 이거를 확신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내가 언제까지 일관된 자세로 어떤 거를 바라보고 어떻게 생활하고 이걸 할 수 있느냐는 가능하다 이거죠. 예, 아무리 뭐 부유한 상황이더라도 그 다음에 가난한 상황이더라도 뭐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게 이제 보게 되면은 많고 적음, 네, 어떤 뭐 낙천적인 기질이 있다면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낙천적인 사람은 조금이라도 낙천적이라고 한다 이런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본성은 신뢰할 수 있지만 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보면 외부에서 닥친 불행은 스스로 초래한 불행보다 차분하게 견디는 것은 그 때문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외부에서 닥친 불행은 예를 들면 뭐 길 가다가 전봇대가 쾅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를 잘 안 냅니다. 생각 외로 이제 제가 감정에 대한 공부도 했었으니까 보게 되면
감정적인 일은 언제나 인간과의 관계에서 생겨요. 감정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생기지, 네, 관계에서 생기지, 자연적인 것과 관련해서 없다. 예,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먹는 거나 이런 거는 분명 예, 그 자연물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화라던가 슬픔이라던가를 보게 되면은 대체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생기고요. 자연적인 것에 의해서는 체념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사람이 나를 밀쳐가지고 넘어지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예, 뭐 그냥 그 상대를 놓고 화를 낼 것이고, 뭐 돌뿌리가 나를 넘어뜨리게 했다면은 돌도 열받게 하는 거지만 그 그거에 걸린 내 자신도 이제 타겟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돌에 대해 화를 내기도 하겠지만 나의 그 관찰력의 부족, 뭔가 좀 더 조심하지 못했다는 거, 그거에 오히려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대해요. 물론 뭐 자연재해나 이런 거 있다면은 슬픔을 야기하고 하겠지만, 이 슬픔이 자연적인 거에 의해서 나타났다면은 그거 자체를 가지고서 뭐 좀 다른 사람에게 겪은 것보다는 더 잘 견뎌요. 예. 그래서 뭐 비교를 할 건 아니지만, 뭐 범죄자로 인해서 재산을 빼앗긴 경우랑 그 다음에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재산을 잃은 경우, 이걸 보게 되면 어떤 게 더 감정적인가라고 보게 되냐면 이게 더 감정적인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되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문제는 잘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을 제가 예전에 좀 알게 됐어요. 의외로 참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예, 자연재해를 놓고서 화를 내거나 이런 게 없어요. 화나는 경우는 언제나 인간과 관련해서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운명은 변할 수 있어도 자신의 성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쇼펜하우어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학자들도, 고대 학자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운명이라고 하면은 뭐 개인 개성, 성격, 재능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세상의 변화를 말합니다. 운명이. 그래서 평판, 부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거고, 그래서 운명은 변할 수 있다. 뭐 나의 뭐 평판이나 나의 돈이나 나의 뭐 이런 거는 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의 성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건강이 있죠. 내가 20대엔 건강했다가 30대에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럼 이 운명, 건강이라는 것도 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아마 건강은 포함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은 포함 안 하고 개인의 정신적인 성질, 이걸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 보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얘기. 네, 그러므로 고상한 성격과 뛰어난 두뇌, 낙천적 기질과 명랑한 마음, 튼튼하고 아주 건강한 신체와 같은 주관적인 자산, 즉 건강한 신체에 깃드는 건강한 정신이 우리 행복에서 으뜸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부나 평판이나 이런 거는 네, 있다 없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또 평판이 좋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니까, 네, 이거는 우리 행복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반면에, 이 성격, 그 다음에 뭐 지능이나 재능, 낙천적인 거, 명랑한 거, 건강한 거, 이런 것들이 행복한 존재에게는 좀 자주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의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뛰어난 두뇌를 지닌 경우는 소통이 안 되니까 또 불행할 수 있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완전 다 좋은 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예, 이게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지.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니체 같은 경우는 뭐 도덕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감수성이 뛰어난 존재, 예, 뛰어난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일반과 다르겠죠. 일반과 다를 텐데, 일반과 다르기 때문에 불행해질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차라리 감수성이 뛰어나지 않은 게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자기 천성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냥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개인의 성취도에 있어서는 네, 개인의 성취도에 있어서는 개인적 능력, 뭐 재능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고독감과 관련해서 본다면 개인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좋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고독도 취할 수밖에 없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의 고독을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럿과 어울려 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불편한 감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뭐 이상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삶을 봤을 때는 이렇다고 해가지고 마냥 행복하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이런 좋은 특성은 즉각 보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명랑하면은 이제 행복하기 쉽다 이런 얘기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명랑함 자체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너무 맹목적으로 명랑하면 그게 과연 행복할까? 오히려 이 명랑함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주부로 이제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사회생활은 잘 안 하고 사회생활은 해본 적 없고 그런데 이제 또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한 주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보면 이제 또 명랑함을 또 지닌 경우도 있는데 너무 명랑하고 그냥 그 쑥맥 같다고 자기를 느껴서 오히려 이런 거를 자기의 부정적인 요소, 자기를 오히려 좀 바보처럼 만드는 요소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맹목적인 명랑함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맹목적인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명랑함이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건 공감이 가지만 모든 명랑함이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명랑함이 과연 행복과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적당한 부와 적당한 평판과 적당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명랑함 아니면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주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랑한 경우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적당한 재능, 평판, 부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이제 그 적당한 사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명랑함이 행복과 이어지지 않나. 다른 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적당한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적당한 지능, 뭐 적당한 건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건강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예.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랑함이 분명 중요하긴 한데 이런 명랑함만 가지고서 너무 명랑함만 하면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혼자 읽으면서 생각한 거라 이건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글로 쓸 것도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명랑함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한 특성만큼 명랑함만큼 다른 모든 자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명랑함이 가장 좋은 거다 이거죠. 반면 이러한 명랑함 자체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 명랑한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계속 비관적이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되긴 하겠죠. 근데 너무 명랑하기만 하면은 그것도 문제. 적당한 명랑함이 자꾸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 다음 보면 젊고 잘생긴 데다 부자며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가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명랑한지 알아봐야 한다라고 하죠. 행복한지 평가하려면 명랑한지 봐야 된다. 그렇죠. 명랑하면은 일단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명랑할 거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명랑하다는 말 자체가 밝고 쾌활하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내는 태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에 좀 둔감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보다는 나을 텐데, 스트레스를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바보같이 살고 있는 게 돼버리죠, 불행하게. 그래서 명랑한지 알아보면 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이제 쇼펜하우어는 명랑함을 기준으로 보면 젊든 늙었든 몸이 반듯하든 굽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명랑하면 일단 그는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을 하네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많이 웃는 자는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생각을 했지만 그 너무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해를 못 받으니까 몰입 속에서 살게 되니까 울게 될 일이 더 많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뛰어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럼 약간 모순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웃고 지내는 게 행복한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마냥 웃고 지낸다 해가지고 허허 그러면서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내실이 없어지는 삶이 되니까 이게 그 과연 소박한 진리가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네요. 그 다음, 명랑함이 우리를 찾아오면 언제라도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명랑함이 잘못된 때에 찾아오는 법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도대체 쇼펜하우어는 명랑함이 어떤 걸로 봤기 때문에 잘못된 때에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할까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명랑함, 이거는 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을 야기하는 명랑함이잖아요. 제가 이제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사고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명랑하게 이제 그 병문안을 간 거예요. 병문안. 네, 병문안. 아우 다쳤어. 그래도 낫겠지. 어떡할 거야.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사고 당한 사람은 골머리 아파 죽겠는데 병원비도 어떡하고 생활도 어떡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거 먹어 맛있는 거 먹고 웃으면서 지내자 이러면은 과연 과연 이 사람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까 싶죠. 근데 이거는 또 반대로 보면 또 달라요. 사고를 당하고도 명랑해요. 사고를 당했지만 난 괜찮아.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이게 뭐 나한테 주어진 거고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어떻게든 노력하면서 빨리 낫고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넘어가야지 하면은 이거는 행복하다. 행복에 이르는 명랑함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불행을 야기할 수 있는 명랑함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명랑함이 잘못된 때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만족할 이유가 있는지 먼저 알려고 하면서 명랑함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네,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만족할 만한 것이 주어졌을 때 바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만족할 게끔 주어진 게 오히려 나를 해치는 걸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저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마냥 명랑한 적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냥 명랑하니까 어땠더라? 뭔가 손해보기도 하더라 라는 게 있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명랑함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는 경우가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쇼펜하우어는 왜 도대체 명랑함이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튼 다음 보겠습니다.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명랑함은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진지한 숙고, 걱정,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냥 명랑했을 때 있는 해로움, 뭔가 불이익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선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렇고, 이 다음 보면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의 명랑함이 받아들이는 게 나을 수 있죠. 명랑함, 지금 당장 내가 좋은 게 나오고
지금 당장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좋게 해석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어차피 나중에 불행이 올 거는 내가 지금 명랑하든 안 하든 간에 올 거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명랑했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오면은 더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별개의 건으로 보는 건가? 명랑함, 지금은 명랑할 수밖에 없어. 그냥 명랑해라. 예.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하네요. 어차피 이 세상이 결정되어져 있고 운명 지어져 있다면은 추후에 내가 지금 명랑해 하지 않아도 후에 불행할 것이 올 거다. 이렇게 보니까 좀 말이 되네요. 예. 내가 지금 명랑해 하지 않아도 뭐 불행할 걸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나는 그 경로에 섰어. 이미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있는 명랑함에 만족하고 또 명랑해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명랑함만이 행복의 진짜 주화와 같은 것이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명랑함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 제가 표기는 안 했는데 이것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실의 모습이 두 개의 무한한 시간, 과거와 미래를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무한하죠. 과거도 무한하고 미래도 무한하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불가분의 현재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람에게, 현실의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명랑함이 최고의 자산이 된다. 예. 맞는 얘기긴 하죠. 현재 주어지는 거에 충실한 게 나은 거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살고 나중에 불행이 주어지면 불행에서도 충실하게 행동하고 그러면 되지. 뭐 명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복하기 위해 이제 명랑함이 필요하긴 한데, 명랑함이 만능은 아닌 것 같고, 행복감을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명랑함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적절한지 살피는 것도 좀 중요할 수 있다. 누가 나한테 뭔 준다 해서 따라갔더니 사이비 종교였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애초에 막았으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예전에 제가 사이비에 대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뭐 잘못인가 아닌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걸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명랑해서 뭐 사이비에 빠졌다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명랑하지 말고 좀 생각을 했으면 사이비에 안 빠졌을 걸,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명랑하지 말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운명이었다면 아예 안 빠졌겠죠. 명랑해도 안 빠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명랑해서 사이비에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좀 하고 가지 그랬냐 이런다 해도 답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그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명랑하지 말고 생각을 해라, 이런 조언을 하는 것도 의미는 없긴 하네요. 그냥 쇼펜하우어가 네가 운명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냥 명랑한 순간이 오면 명랑해, 뭐 그거를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럴 게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맞는 말도 같네요. 예, 그냥 현실에 충실해라, 네가 피할 수 있는 미래가 있을 것 같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고민하죠. 더 나은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운면론적으로 보면은 그냥 지금 순간의 명랑함에 충실한 게 나은 것 같긴 한데, 과연 내 지금의 선택이 추후의 운명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생각해보면 주식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뭐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계획하고 한다 하더라도 틀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현재에 충실하고 그런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거 이제 명랑함이다. 행복에 있어서 명랑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명랑함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현재 충실한 게 중요하다. 그리고 명랑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행복할 수 있다. 그 현재에서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아무튼 현실에 충실하는 거. 네, 그냥 명랑함 재고 따지지 말고 그냥 명랑해.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지긴 했네요.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로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